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인들의 복귀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이 혼자만의 그 방송 프로그램을 형태를 좀 띄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게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진짜 쉬운 진단이나 아침에 전화 연결하는 절대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만났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매주 금요일 5시 30분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저의 뷰, 관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섹터들이나 이제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주식군들에 대해서 명쾌한 저의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소중한 시간이 좀 될 텐데요. 수익으로 좀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니까 한번 내년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는 투자에 대한 이제 포트 방향을 이 방송을 통해서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로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지수,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업종군들, 종목군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주목해야 될 주식군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인데 제가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식시장을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 이제 12월 달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게 이제 3등분을 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을 기점으로 반도체 고점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경협주가 시장에 자금들을 빨아들였던 경협 이슈가 불거졌었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장의 대형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2018년도는 그냥 하락장이었어요. 하락장. 1년 내내 하락하는 하락장. 그래서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10,000원짜리 주식이 9,000원, 7,000원에 거래가 되는 주가 할인 요소가 가득 찼던 시장이었죠. 왜 그러냐면 불확실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그 기업들만 분석해서는 안 되고 트럼프라는, 김정은이라는, 아베라는 이런 정치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장 자체가 제 가치를 못 봤던 시기, 아주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2018년도. 그래서 2018년도는 그냥 하락장이었죠. 그래서 600포인트가 빠졌어요. 2600포인트에서 2000까지. 그리고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9년도는 2050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올해 시가 대비 한 150포인트 선 정도 살짝 올라갔는데 저점은 1890까지. 이때가 이제 PBR 기준으로 리먼 사태 때보다 더 주가 할인이 발생됐던 구간이에요. 2008년도 리먼 사태가 발생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았던 이 밸류보다 더 할인돼서 거래되었던 리먼 사태 이후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의 신용 물량이 가장 많이 단기간에 털렸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어떻게 보면은 버티기죠. 버티던 시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는 하락장.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형 악재가 쏟아졌던 구간, 앞이 컴컴했던 구간, 그리고 2019년도 이 시기는 버텼던 구간, 그리고 이제 2020년도를 조만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 밸류라는 거는 실적에 프리미엄이 붙는 건데 2018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이제 앞으로 2020년도 사이에 주식시장의 할인 요소를 작용시켰던 이 프리미엄을 갉아먹었던 이 요인들이 점점 다운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즉, 경제 변수와 정치적 변수가 있었는데 이 정치적 변수가 너무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멀쩡한 기업들이 10,000원짜리가 9,000원에 거래가 되고 9,000원짜리가 8,000원에 거래가 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2018년도에 가장 많았다가 2019년도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내년도는 더 많이 줄어든다 이거죠. 왜? 미국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내년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가 밸류를 상향시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수, 즉 트럼프 변수가 가져오고 있는 이 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된 값어치를 못 받았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 할인 요소가 사라진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컴백해야 된다 보거든요. 이걸 우리가 월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2010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에 우리나라 상장사 기업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100조를 벌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들 처음으로. 기억나십니까? 차화정. 미국보다는 중국으로 소비의 축이 옮겨졌던 시기.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중국의 대표 기업들 화웨이, 오포, 비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다 이때 시점 전후로 해서 태생되기 시작했어요.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 아니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죠. 화웨이가 있었습니까? 오포가 있었나요? 비보가 있었나요? 그때는 모토로라나 노키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달리기 시작했던 시점이 저때입니다. 저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조에서 120조를 벌었어요. 처음으로 100조를 벌었고. 그리고 2016년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100조에서 120조 정도를 벌었습니다. 2016년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PER은 한 12배 정도 됐었고요. 근데 2016년도에 우리나라 지수가 말에 갑자기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100조에서 120조 정도 이 바운드에 형성되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160조, 40조의 이익이 증가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 코리아잖아요. 이때도 반도체가 있었죠. 그러나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졌죠. 왜? 디램을 통해서 벌었던 이 이익들이 낸드라는 새로운 수익이 하나 생긴 거거든요. SSD라고 들어보셨죠? 2016년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PC를 켜게 되면은 전원 버튼 누르면 한참 걸렸잖아요. 근데 2016년도 말, 2017년도부터 나온 노트북이나 PC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 누르자마자 켜지죠? 낸드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삼성전자가 독식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도 돈 벌고 자동차에서도 돈 벌고 금융주에서도 돈 벌고 화학주에서도 돈 벌고 두루두루 벌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압도적으로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전체 산업에서 가장 커져서 벌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이 돌파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 지금 컨센이 얼마로 잡혀 있냐면 120조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잡혀 있습니다. 120조에서 한 130조. 2016년도에 우리나라가 123조를 벌었으니까 이때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주식시장이 제가 하락장으로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때 벌었던 건 100조에서 120조가 거래가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박스권을 유지를 해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었던 거죠. 주가 할인 요소만 가득 찼던 거지. 왜? 정치 변수가 너무 컸으니까. 이걸 다시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까지냐면 (12월) 초까지가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정치적 변수, 정책 변수가 경제 변수를 압도했기 때문에 기업을 아무리 분석을 잘해봤자 뭐합니까? 먹히질 않는데. 왜냐하면 미중 간에 합의가 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1단계 있었고 2단계 있었고 3단계 있었는데 1단계 때는 2,500억 달러, 2단계 때는 1,200억 달러, 3단계 때는 1,600억 달러 관세 부과인데 3단계가 사라졌죠. 처음으로. 여태까지는 계속 관세 부과였단 말이에요. 관세 부과가 진행됐던 시점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 자체가 위로 뻗을 수가 없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오면서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커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막히기만 했죠. 악재만 나오니까. 근데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1,200억 달러 관세 부과한 거, 15% 지금 7.5%까지 다운시켰으니까 이제 1단계하고 2단계 요거를 해결하는 식으로 내년도 가겠다 이거죠. 그러면 10,000원짜리가 옛날에는 7,000원에만 거래됐단 말이에요. 6,000원에 거래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9,000원, 최소한 8,500원 정도로 거래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이제 역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2,150이 우리나라 10년 평균 PER 기준을 보게 되면 한 12배 정도 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매도 의견 드렸던 자리 아닙니까? 왜냐면 이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스몰딜조차도 불확실성이 노출됐던 구간이었거든요. 정치적 변수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경제적 변수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투자 매력이 없었죠. 주가 할인 요소가 발생되었던 구간이니까. 근데 지금은 사라졌죠.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2,150과 지금의 2,150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식 시장은 제가 뭐 저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2,150 요 근방 자리는 우리가 비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싸다라고 생각하는 자리로 이제 바뀔 수 있다. 싸다라고 생각하는 자리로 이제는 전 역전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2,150을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가 하단을 예상을 하고 가까울수록 리스크가 적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단은 어디까지 볼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2016년도 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 벌었다고 했죠? 123조 벌었다고 했죠. PBR이 이 당시에는 정치적 변수가 없었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중국한테 무역 분쟁이 불거졌던 지점이 아니잖아요. 그때 PBR이 우리가 1.01배까지 적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1,485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PBR로 환산하게 되면 한 0.9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2016년도보다는 내년도를 봤었을 때 2020년도를 봤었을 때 올해 삼성전자가 28조 정도를 벌죠. 영업이익이.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3조 정도를 벌죠. 합치면 31조예요. 28조.
벌죠. 2016년도에 삼성전자가 29조 정도를 벌었어요. 물론 하이닉스는 이때보다는 지금 더 적게 벌고. 근데 내년도는 달라지죠. 하이닉스는 디램 가격에 매출 비중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랜드가 한 25%, 디램이 한 75%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9대 1이었는데 지금 살짝 바뀌었어요. 삼성전자는 이게 내년도 실적 컨센이 37조 정도 예상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이거 최소한 7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것만 합치더라도 4조에 그다음에 37조니까 한 13조에서 한 15조 정도는 늘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가 올해 디램 가격이 2.73달러까지 최저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3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 감산을 하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디램을 감산하잖아요. 전 세계 점유율이 75%인데. 그럼 가격을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올릴 수 있다 이거죠. 그 상태에서 누구를 맞이합니까? 서버 투자를 맞이하잖아요. 서버 투자하는 업체들이 내년도에 이제 본물을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월트 디즈니. 디즈니 이제 서비스 시작하잖아요. 그 서버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으로 투자가 될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아마존 때문에 갔던 거고, 넷플릭스 최대 고객 되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나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된 섹터, 그 다음에 화학, 중국 소비, 기저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상방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어떻게 살 거냐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요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어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고요. 이제 기업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56,000원인데 이거 위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57,000원대 직전 고점인데 위로 얼마나 더 돌파될 수 있을까요? 전 돌파되더라도 다시 눌리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보유자가 가져가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 템포 쉬는 게 맞다. 저 때는 삼성전자가 58조 벌던 시기고요. 지금은 27조에서 이제 내년도 한 37조까지 늘어났던 시기고, 저 당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디램에서 영업이익률 70% 넘어났던 구간이고 지금 30% 남짓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실적 말고 뭐가 더해진 겁니까? 프리미엄이 더해진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대치가 살짝 꺾이게 되면 바로 반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보유자 영역입니다. 신규자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95,000원이에요. 지금 올해 컨센이 3주죠. 내년도를 보게 되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증권사마다 약간씩 다른데 이게 한 6주에서 한 8주 사이 정도 컨센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 직전 고점 부근이잖아요. 이때는 하이닉스가 21조 벌던 시기예요.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이 나왔던 시기고,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3조 벌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10% 나오는 시기고, 내년도 좋아진다고 쳐봤자 영업이익률 한 25% 맥스 잡아봤자 실적 6조에서 8조. 그러면 실적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죠. 뭐가 더 붙은 거예요? 하이닉스에. 프리미엄이 지금 곱해진 거죠. 프리미엄이 곱해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저 당시에는 주 고객사가 데이터 센터 증축을 할 때 아마존을 중심으로 해서 넷플릭스라는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지만, 지금은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 아마존의 서버 투자야 디즈니가 붙잖아요. 한 녀석보다 한 놈이 더 붙지 않습니까? 큰 놈이. 그러니까 저 때보다는 멀티플을 조금 더 높게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익에 대한 범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상방으로 가더라도 저는 좀 제한될 것이다. 대형주들은.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급락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했었으면 정말 좋은 주식입니다. 이게 패권 투자죠. 대한민국에서 디램만큼 확실한 패권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없죠. 이런 것들은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공략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소재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잘 알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 지지부진함 때문에 눈치 보기 바빴어요.
그래서 수율 개선하고 원가 개선하고 장비 받게 되면 좀 딜레이 시키고 이랬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내년도 대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운신의 폭도 좁아지니까 정치 변수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납품 미뤘던 업체들 물려받고 있거든요.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뤘던 걸 한꺼번에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기저효과가 어디서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 속도 내고 있고 낸드가 지금 디램보다 더 빨리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IT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관련된 모멘텀이 한번 불었던 SNS텍, 그죠? SNS 블랭크 리스크 국산화 관련된 주식 아닙니까? 여기에 비메모리, SFA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쪽에서는 모멘텀 플레이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에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는 한솔케미칼, 디스플레이, QD 디스플레이 관련된 투자 때문에 이번에 시세가 한번 좀 크게 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솔브레인.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7만 원 요 붕괴되고 나서 한 6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그냥 지금 8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가주는 좀 흐름이 나왔고 또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대표적인 이제 OLED 유기물 소재 관련된 업체들이죠. 이런 주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들 사이에서 IT 반도체 소재 관련된 여러분들한테 보였던 주식들은 추세를 쭉쭉 끌고 간다라기보다 내년도 1분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성수기가 아니라 비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멘텀을 미리 갖다 땡긴 거예요.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할 때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뒤늦게 들어온 자금들이 들어온 거죠. 분명히 고점 박스 등락을 보일 겁니다. 조정을 기다릴 수 있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공략 대상이지만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 이걸 반드시 명심하신 상태에서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 반도체는 절대로 저는 고점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된다. 요 관점이고 그럼 살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겠느냐? 저는 5G 사야 된다고 봅니다. 5G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실적 담보가 가장 확실했던 주식이 오이솔루션이죠. 그죠? 최근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에서 한 25%선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왜 올라오고 있어요? 5G 가운데서 실적 담보가 내년도에 가장 확실합니다. 오이솔루션이 올라오기 이전에 먼저 치고 올라온 주식이 있어요. HFR이 먼저 올랐습니다. 같은 5G 내에서. 얘만 유일하게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수준내역 공시가 나왔어요. 5G 전용으로. 틀리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담보가 먼저 있는 기업들부터 기관 투자가들이 쏘더라. 여기에 오늘 반등에 좀 참여하고 있는 주식들 가운데서 실적 호선주, 서진 시스템, 또 중계에 관련된 솔리드 이런 업체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자, 5G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동안 5G는 불안한 게 아니라 기다렸다라고 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어차피 너희들 투자를 해줄 건데 노키아와 관련된 이런 악재들 나와서 내가 지금 사기에는 조금 템포를 조절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 컨센이 확실한 녀석부터 싸줄 테니까 수주 공시 나오든지 아니면 계약권 관련된 거 보여줘. 그럼 내가 싸줄 테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싸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5G는 나오고 있다. 그래서 5G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치를 계속 저는 상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격 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뭐 10% 급등하고 있는 주식을 뒤늦게 따라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투자 습관을 고치시면 정말 안전하게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5G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LB 임상 3상 관련된 업체죠. 메지온 임상 3상 관련된 업체죠. 14만 원짜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헬릭 스미스 그죠? 8만 2, 3천 원짜리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에서 큰 이슈를 터뜨렸던 주식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을 보였다가 이제 주요 임상 3상 관련된 업체들이 약수구이나 하듯이 바닥을 다져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그죠? 바이오 제약까지도 저는 뭐 산발적이겠지만 반등 구간에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략할 수 있는 주식군들이
실적하고 모멘텀만 조금만 더 체크를 하시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는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고점에서 따라가는 것만 매매 안 하시면 되고요. 너무 그냥 낙폭주 쪽에 몰빵되어서 주도주하고 그 후발주들 사이 포트가 망가지는 거.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해가 돈 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정석투자 김정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